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세계지리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안타깝게도 소리 없이 녹음을 해버리는 바람에 핸드폰을 다시 녹음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라 조금 음질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순서이고요. 21강 세계의 주요 대지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오늘 크게 세계의 주요 대지형 본 다음에 그다음 세계의 대지형의 특징과 분포 그리고 두 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화산활동 지역을 살펴본 뒤에 기출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해 볼게요. 네, 학습지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학습지 오늘 빈칸 함께 채우면서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느낌적인 느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친구 누구일까요? 우리 자주 본 사람이죠? 네, 많은 친구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쵸, 이 사람은 바로 띠링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친구들. 그래요, 여러분, 만수르입니다. 네, 만수르는 왜 부자가 되었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이유, 석유 때문이죠, 친구들. 오늘 왜 석유는 하필 만수르가 자란 국가에만 많고 우리나라에는 없는가, 이런 내용들을 지질과 관련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쵸, 친구들.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왜 한국에는 이렇게 석유가 나지 않아서 나는 이렇게 고생스럽게 공부를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를 오늘 함께 지질학적으로, 지형학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수르는 부자이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이유, 석유가 만수르가 잘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에는 많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이유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두 번째 내용과 세 번째 내용 함께 살펴볼 거고요. 지금 지구, 귀여운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 지질시대부터 같이 하나씩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친구들. 오늘 메모부터 먼저 잘 준비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지질시대부터 시작할 건데요. 요 내용은 프린트에 없기 때문에 따로 필기하면서 따라와 주세요. 네, 지질시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쭉 시계열상에서 4개의 시기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친구들. 네, 바로 첫 번째 시기는 우리 시작한다 라고 했을 때 시작 할 때 원생대, 원래 할 때 원자를 달아서 원생대라고 부르는 시기가 첫 번째 시기가 됩니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지구의 가장 첫 번째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옛 고자를 써서 고생대, 그리고 중간 할 때 중자를 써서 중생대, 마지막 신자, 새로운 신자를 써가지고 신생대라고 하는 시기, 4시기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시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정리되겠고요. 요 시대별로 어떻게 작용이 되었고 어떤 지질 구조들이 만들어졌는지 정리해 볼 겁니다. 특히 신생대는 크게 두 가지 시기로 나눠 볼 수 있거든요. 3기와 4기 두 개의 시기로 나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메모해 주세요, 친구들. 네, 우리 오늘 지질시대 공부할 때는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조하는 거니까 체크 잘 해주시고요. 첫 번째 시기, 어떤 지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시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친구들. 네, 그리고 두 번째 형태, 어떤 형태의 지형들이 어떤 지질시대에 만들어졌었는지 정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하자원, 어떤 지질시대에 어떤 지하자원이 많이 분포하는지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잘 정리 부탁드립니다, 친구들. 중요한 거, 별표 쳐주시고요. 첫 번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용 바로 고생대 때 만들어진 안정지괴입니다. 안정지괴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애니메이션으로 살펴볼게요. 뾰롱 바로 우리 산지가 만들어졌는데 천천히 침식이 되었어요. 또 침식이 되었습니다. 침식이 되어서 점점 낮아지다가 평탄해진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안정지괴가 바로 첫 번째 지형이 되겠습니다. 자, 시원생대 때 만들어져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지나오면서 얘네가
침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정한 땅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안정한 땅. 왜 안정지게인가? 안정하다는 거는 접니다. 제 쪼꼬미 저이고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렇게 쪼꼬미인 친구들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은 아직 키가 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멈췄죠. 네, 성장이 멈췄습니다. 저는 제 키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땅도 어때요? 안정적이다라는 것은 더 이상 변화할 여지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친구들. 그래서 안정하다, 안정한 땅, 지자, 그리고 금괴할 때 괴자를 써서 괴. 그래서 안정한 땅, 안정지괴 또는 안정한 땅덩어리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지괴는 요때 만들어진, 시원생 때 만들어진 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철광석, 철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 철광석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겠죠? 네. 안정지괴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지형들이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지형입니다. 마블 좋아하는 친구들, 마블. 영화 마블.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친구들. 그쵸, 요렇게. 요 형태. 우리 마블에서 보시면은, 순상지. 라고 할 때 요 순자가 뭐냐? 방패 순자예요, 방패. 방패 순자인데요. 네. 우리 마블에서 정말 제가 애정하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가, 그쵸, 항상 들고 다니는 방패. 알죠? 지금도 이렇게 생긴 방패. 요걸 엎어놓은 형태가 바로 방패 순자를 쓴 이런 순상지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상지, 방패 순자를 써서 방패 모양 상자, 그리고 땅 지자를 써가지고 방패 모양의 땅, 순상지라고 정리한다. 네, 어렵지 않죠, 친구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지형 정리해 볼게요. 두 번째 지형. 뾰롱 나타나야 되는데 뾰롱. 두 번째 지형은 이렇게 생긴 지형입니다. 바로 약간 탁자 모양처럼 책상 모양처럼 생긴 요런 지형. 바로 얘네는 탁자 할 때 탁자를 써가지고 탁상지라고 합니다. 탁상지. 탁상지는 그렇습니다. 탁자 모양처럼 생긴 탁자 모양의 땅, 탁상지가 되겠고요. 여러분 프린트에는 구조평야 나와 있을 거예요. 구조평야도 비슷한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평평한 땅, 구조평야를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위치. 지금 분포상에서 여러분 프린트에 맨 밑에 나와 있는 지도에서 함께 표시해 보면 좋겠어요. 어디에 있는가? 띠링 여기입니다. 순상지라고 적혀 있는 곳들이 바로 안정지괴, 안정육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발트 순상지, 아프리카 순상지, 안가라 순상지, 오스트레일리아 순상지, 로렌시아 순상지, 브라질 순상지까지 이렇게 순상지들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분포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친구들.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고생대 때 만들어진 고생대 고기 숙사지. 고기, 우리 먹는 냠냠 먹는 고기 아니고요. 고생대 때 만들어진 옛 고자를 써가지고 고기 숙산지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 고기 숙산지는 역시 고생대 때 조산작용을 통해서 뿅 만들어진 산지예요. 삐링 올라와야 되는데 삐링 올라와라. 얍, 올라왔죠? 고생대 조산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요 산지가 고생대 이후에 쭉 침식을 받은 거지. 그래서 고생대 이후에 쭉 침식 작용을 통해서 점점 낮아진 형태. 지질 구조, 지질 시대 보시면은 고생대 때 만들어져서 중생대, 친생대로 넘어오면서 꾸준히 침식. 고기 숙산지는 그래서 고생대 이후에 꾸준한 침식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한 그런 땅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지하자원 중에서도 특히 석탄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석탄 주로 뭐 할 때 쓰나요, 친구들? 석탄 요즘에는 난방할 때는 많이 쓰지 않고요. 그쵸. 화력 발전소 발전할 때 주로 쓰거나 또는 철광석, 우리 저기 안정육계에서 분포했던 철광석을 녹일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철광석을 녹일 때 쓰는 석탄, 주로 화석 연료, 화석 에너지 자원으로 많이 쓰는 것이죠. 그래서 화석 에너지로 많이 쓰고 있는 석탄이
정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곳 바로 고기 스코산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요하고요. 역시 분포 지역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분포 지역 어디 있는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함께 형광펜 들고서 분포 위치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우랄산맥, 유럽과 러시아를 가르는 산맥 우랄산맥이 바로 중요한 고기 스코산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어디 있나? 예. 에팔리츠 산맥, 지금 남미에, 그쵸. 남미 아래쪽에 쭉 분포하고 있는 에팔리츠 산맥도 역시 고기 스코 산맥이고요. 그 다음 호주에, 동부를 가로지르는 그레이트 디바이딩, 크게 가로지른다는 거죠. 오스트레일리아 크게 가로지르는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도 마찬가지고, 다음 북유럽 위쪽에 스칸디나비아 산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북부를 관통하는 아틀라스 산맥, 그리고 남부를 관통하는 드라켄즈버그. 이 산맥들이 바로 고기 스코 산지에 해당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잊지 말고 분포까지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 산지 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신기 스코 산지는 새로운 신자 있는 거 봤을 때 굉장히 새로운 곳이구나 알 수 있겠는데요. 뾰록 만들어진 이후에 침식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질시대 봤을 때 중생대 말부터 신생대까지 쭉 형성된 산지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신생대 끄트머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만들어지고 있는 산지들을 신기 스코 산지라고 한다. 그래서 어때요? 지금 현재도 조산운동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침식을 제일 덜 받았겠지. 침식이 제일 덜 진행되다 보니까 침식작은 제일 덜 받아서 굉장히 험준한 산맥을 이루고 있다. 여기는 뭐가 많은가? 우리 만수르가 좋아하는 석유, 그다음 천연가스 같은 것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볼 수가 있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많이 분포하고 있는 곳 바로 만수르의 고향 중동 지역에 정말 많이 분포하고 있는 신기 스코 산지가 되겠고요. 우리나라에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죠, 친구들. 만수르는 이렇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지 함께 또 분포 지역과 위치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분포 지역, 신기 스코 산지의 분포 지역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중요하겠죠? 친구들 중요합니다. 신기 조산대, 알프스 산맥,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라고 적혀있는 요 위치 모두 다 신기 스코 산지가 되겠고요. 로키 산맥도 마찬가지, 안데스 산맥 모두가 안다는 안데스 산맥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요렇게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환태평양 조산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기 스코 산지에 해당됩니다. 동그랄 환자, 그래서 환태평양 조산대도 역시 신기 스코 산지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요 지역들을 우리가 링 오브 파이어라고 부릅니다. 환태평양 조산들을 불의 고리라고 해서 링 오브 파이어라고 부르는데 화산 활동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친구들. 우리 프린트로 내용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안정육계 내용입니다. 자, 시원생대 조산운동 받은 후에 오랜 기간 동안 침수장을 받았대요. 그래서 뭐가 많다? 어떤 것에 매장량이 많은가? 빈칸 채워주면 되겠죠? 띠링. 철광석에 매장량이 많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빈칸, 방패 모양의 완만하고 평탄한 대규모의 지형 무엇인가? 방패 순자를 써서 순상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조평야도 역시 많이 분포하고 있었고요, 친구들. 그리고 탁상지도 함께 추가해 주시면 완벽한 정리가 되겠죠. 발트 순상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주로 대륙 내부에 단단한 암석, 단단한 육계를 구성하고 있다. 단단한 땅 덩어리를 구성하는 곳이 바로 안정육계, 안정지계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트, 시베리아, 캐나다, 아프리카 순상지 같은 곳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거 정리되겠고요. 두 번째 고기 속산지 프린트 정리해 볼게요.
그쵸. 고기 고생대 이후 조선운동에서 만들어진 것이었고요. 뭐에 매장량이 많다? 그치, 이거였죠, 띵. 네, 석탄이었죠. 석탄 매장량이 많다라는 사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침식장을 받다 보니까 해발도 낮고요. 경사 완만하고요. 산지 연속성이 약하다 이렇게 정리하겠는데요. 산지 연속성이 약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자, 그림으로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쭉 산지가 연속적으로 발달하는 거, 요게 바로 강하다는 것이고요. 산이 있고 평야, 산이 있고 평야, 산이 있고 평야 반복되는 거, 요게 뭐냐? 산지 연속성이 약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 평야들은 뭐예요? 그치, 산지들이 침식받았다라는 것이 되겠죠? 산지 연속성이 약하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이구나 이해되겠죠, 친구들? 스칸디나바 산맥, 우랄 산맥, 그레이트 디바인 산맥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신기스코 산지 정리해 볼게요. 중세대 말부터 신세대 때, 네, 그래서 신기스코 산지에는 어떤 것들을 주로 분포하는가? 구리 주석 같은 광물 자원도 많지만은 신기스코 산지의 주변에는 특히 에너지 자원 중에 정말 많이 쓰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매장량이 정말 많았다. 만수르 기억하라 했죠? 네. 그리고 해발고도가 정말 높고요. 험준하다. 산지 연속성은 뚜렷하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지각이 아직도 움직이고 있어요. 불안정하다. 그래서 신생대 지금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진과 화산활동 활발하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태평양 조산대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로 나뉘어진다라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친구들. 자, 그러면 화산 지형 넘어가기 전에 화산 지형이 많이 분포하는 분포 지역들 확인해 볼 건데요. 바로 첫 번째 불의 고리입니다. 불의 고리 어디였어요? 바로 환태평양 조산대. 그치,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환태평양 조산대였습니다. 링 오브 파이어 요 지역들에서는 정말 많이 분포해요. 특히 지진과 화산 활동이 정말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특히 뭐가 많냐? 세계 지진에서는 90% 정말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고요. 활화산, 지금도 화산 활동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75%가 분포하고 있다. 그래서 지진도 보시면 지금 어때요? 우리 2017년 자료인데 보시면 뭐 하루가 뭐다 하고 1년 내내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친구들. 그래서 계속 뭐 필리핀, 유라시아, 뭐 동남아시아, 북미, 뭐 남미 할 것 없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확인됩니다. 왜 그러냐? 바로 얘네가 다 판의 경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판의 경계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다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는 친구들이 판과 판의 사이에 경계에 위치하다 보니까는, 그쵸, 판의 경계에 불안정한 곳들에 있다 보니까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왜냐면 지금 어때? 지금 화살표 제가 그리는 것처럼 판과 판이 서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어때? 불안정하죠?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화산 활동도 사이사이 마그마가 펑펑 분출하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얘가 바로 불의 고리를 이루고 있다.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불의 고리. 너무 쉽죠, 친구들? 어렵지 않죠? 자,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도 마찬가지로 불의 고리처럼 지진이 정말 많은 곳인데요. 안타깝지만 화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요 지역들만큼은 많지 않다. 환태평양 조산대만큼은 많지 않다. 정리해 볼 수가 있겠어요. 왜 그런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프린트 먼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기스코 산지 지역의 환태평양 조산대 뭐라고 불린다? 주로 그쵸, 지진 화산 활동이 활발한 불의 고리, 링 오브 파이어. 네, 불의 고리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일본에 대해서 좀 더 정리해 볼게요. 사진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정말 화산 활동 활발하죠? 어디가 특히 활발하냐? 그쵸, 여기, 네. 요 산 이름 혹시 아는 친구도 있을까요? 그쵸, 바로 후지산. 후지산 정말 크고 아름다운 화산인데요. 그쵸, 후지산. 이렇게 지금도 가끔 펑펑 분출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일본에서는 지금도 분출하는 활화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온천,
관광도 굉장히 활발하다라는 거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도 제가 확대를 해봤습니다. 네,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는 인도판과 유라시아판 사이에서 나타나는 조산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도판과 유라시아판 두 개의 판이 서로 나타나는 경계, 지금 서로 밀고 있죠, 친구들. 밀면서 요 사이에서 발달하는 요 지역이 바로 히말라야 산맥이 됩니다. 네, 히말라야 산맥. 대륙판과 대륙판이 꿍꿍꿍 밀면서 서로 밀어 올려 붙인 요 대륙판, 요 지금 스폭 산맥이 바로 우리 세계 가장 큰 산맥, 네, 히말라야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에베레스트 같은 K2 같은 큰 산맥들이 있죠. 히말라야 사진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갈게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친구들? 너무 험준한 그 산맥들이 바로 신기스코 산지다. 왜 이렇게 크냐?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부딪히는 힘, 충돌하는 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훨씬 다른 산지들에 비해서 훨씬 크고 장엄한 그런 산지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충돌한 경계에서 발달하는 산맥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복습하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빈칸 채우고 또 마저 정리할게요. 신기스코 산지의 화산지역, 동아프리카 지구대 말고 또 두 번째 아이슬란드 빈칸 채워주시고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아프리카 지구대입니다. 동아프리카 지구대부터 먼저 확인해 볼 거고요. 동아프리카 지구대는 바로 대륙 내부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륙 내부에서 발산형 경계이긴 한데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이긴 한데 이게 대륙 내부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구대가 뭐 삐용삐용 요 지구대 아니죠. 우리 그쵸, 오목하게 분주 형태인데 구조적으로 발달했을 경우에 이게 특히나 크게 띠처럼 만들어져 있으면 얘를 지구대라고 한다. 지구대. 이렇게 정리했었고요. 그래서 지구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친구들. 우리 아프리카의 동쪽 끝쪽. 네. 동쪽 요 라인에 따라서 지금 크게 발달한 지구대. 발산형 경계라고 볼 수 있어요.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라고 볼 수 있겠죠.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구대. 이게 바로 발산형 경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오늘 또 사진으로도 확인해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산형 경계 이제 지도상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사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쵸? 실제로 가보면은 요게 뭐 판과 판이 멀어진다라는 거 인식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넓다라는 거 확인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오목한 형태의 지구가 길쭉하게 형성되어 있는 지구대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친구들. 그래서 발산형 경계 중에서도 특히나 대륙 내부에 발달하는 발산형 경계였다는 사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프린트 내에서도 정리해 주시면 깔끔하겠죠. 자, 두 번째 내용 아이슬란드 넘어갈 건데요. 우리 아이슬란드는 발산형 경계예요. 그런데 해령, 바다 밑에 있다. 지금 바다 밑에 있는 대서양 중앙 해령이라고 하는 엄청 큰 해령. 지구상에서 가장 큰 해령. 아프리카와 지금 남미, 북미, 유럽 사이. 이 바다가 뭐예요? 대서양이죠. 대서양 중앙을 가로지르는 대서양 중앙 해령이 있습니다. 대서양 중앙 해령. 요 대서양 중앙 해령의 맨 끝쪽에 뭐가 있냐? 끝쪽에 바로 아이슬란드라는 국가. 저의 워너비, 제 로망인 국가가 있습니다. 이 국가가 왜 만들어졌는가? 대서양 중앙으로 왜 만들어졌는가? 다시 한번 지도로, 모식도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판이 있었어요. 판의 중앙에 발산형 경계가 만들어진 거, 서로 판과 판이 멀어지는 경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멀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바다가 생겼어요. 이 바다가 뭐예요, 지금? 대서양, 우리 너무 큰 바다. 대서양이 되겠고요. 대서양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는 이 사이에 지금 해령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해령이 발달이 된 거죠. 대서양 중앙해령의 끄트머리에 아이슬란드라는 국가가 발달하게 된 겁니다. 다 지워보고 정리해 볼게요. 다 대서양 중앙해령의 지금 그 한 가운데 위에 지금 아이슬란드가 얹혀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아이슬란드는 대서양 중앙해령이 관통하고 있지. 그래서 이런 되게 특이한 형태다라는 사실 지금 확인되고요, 친구들. 확인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아이슬란드에선 지열이 정말 장난 아니다. 지금도 화산이 꽁꽁꽁 나오고 있다. 지열 발전 정말 많이 하고 있다. 특히 지열을 활용해서 전통 빵들을 굽고 있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네, 그거 제가 영상 확인시켜 드린다고 했죠. 오늘 영상 가지고 왔어요. 영상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슬란드의 정말 전통빵인 라이브레드라는 빵이었고요. 라이브레드라는 빵 어떻게 굽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볼 건데요. 오븐 아이슬란드 활용하지 사람들에게 않는다고 했죠? 화산은 자연의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온천수가 끓고 있는 장면은 보고 또 봐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연손을 따라 도착한 곳은 검은 모래가 있는 땅이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빵을 굽는다고 합니다. 과연 빵이 어떻게 완성이 되었을지 궁금해졌는데요. 아니 별로 지금 깊은데 묻어놓지도 않았어요. Right, right, yes, right. It's kind of Iceland differential. Yeah, yes. 아이슬란드 전통적으로 이렇게 빵을 구웠고 그 이름이 이제 라이브레드라고 하네. Very hot in there. 이거 엄청 뜨거운가 봐요. 막 지금 끓자마자 막 기름이 끓고 있고. 와우. Just that bubbling. This is my oven. 와, 지금 자기 주방이라고 자랑을 했어요. 저한테. It's like a more than oven. 흙을 파내자마자 100도씨의 끓는 물이 솟아납니다. 오, 진짜 뜨거워. 이거 제가 거짓말 아니라 진짜 뜨거워요. 지금 보니까 그냥 반죽을 그냥 냄비에다가 넣고 그냥 땅에 묻은 거예요. 와우. 용암의 열기가 그대로 전해지는 아이슬란드의 전통빵 라이브레드입니다.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라이브레드를 많이 먹어봤지만 갓 만들어낸 따끈따끈한 건 저도 처음 먹어봅니다. 라이브레드는 버터를 발라 먹으면 더 맛있는데요. I like to put a lot of butter. 아, really? Yes. 원래 담백하고 약간 달콤한 맛이 있었는데 버터가 들어가니까 아주 고소한 맛까지 첨가돼가지고요. 진짜 맛있어. 네, 여러분 이제 확인이 되었죠? 아이슬란드는 실제로 지열을 이용해서 이렇게 빵을 구워 먹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친구들? 오늘 마지막 한 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의 주요 대지형은 안정육계, 고기숙산지와 신기숙산지로 구성되어 있다. 안정육계에는 철광석이 매장이 많고요. 그다음 고기숙산지에는 뭐예요? 여러분 대답해보세요, 친구들. 석탄이 많죠. 그다음 신기숙산지에는 천연가스와 뭐예요? 우리 석유. 석유의 매장량이 많다.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고요, 친구들. 잘 정리해 보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